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공무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자, 영상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2024년도 대비 영어 연간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우선 커리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 영상 안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응시하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난이도 정도는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합격 커트라인도 한번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지방직은 지역별로 커트가 좀 상이하니까 빼고 작년하고 올해 국가직 커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초시생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커트 알아야 되나? 나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하면 내년 그냥 열심히 해서 합격할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내년에 국가직이나 이제 지방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6개월인지 그 시간에 커트가 이 정도니까 내가 그럼 이 시간 동안에 이 점수에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열심히 여러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을 잡고 열정만 이렇게 충만하시면 세상에 합격 못하는 사람이나 성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하죠. 커트도 알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목 그대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지금부터 내년 국가직, 지방직까지 월별로 어떤 강의가 개설이 되고 그 강의의 강좌 목표가 뭔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는 걸로 해서 오늘 연간 커리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자, 우선 출제 유형과 난이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초시생의 경우는 아직 못 봤다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유형이 이렇다 정도만 한번 봐두시죠.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휘에 동의어 고르세요 이런 문제 없었죠,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빈칸 문제. 자, 밑에 선지가 지금 수거가 될 때도 있고 단어가 될 때도 있어요. 해석해서 문맥상 어울리는 수거, 단어 집어넣기 이런 두 가지 유형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보실게요. 첫 번째 밑줄형과 이렇게 이걸 영작형이라고 하죠. 두 가지로 출제되는데 첫 번째는 익숙하시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봤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영작 유형인데 영작은 토익 고득점 친구들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지를 보면 다른 거는 다 선생님 풀어서 맞았는데 전 문법만 나오면 다 틀려요. 전 제가 문법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 친구가 뭐 공인 영어 성적이 되게 고득점인 경우 문법 점수가 좋았다? 잘하는 친구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이 문법 문제 유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나 영어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닌가 보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형이 어렵기 때문에 토익은 빈칸으로 나오죠. 그게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문법 유형 중에. 그래서 그 유형은 잘 푸는데 영작으로 나오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법 문제를 잘 푸는 건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법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느끼기에. 어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어휘 문제를 풀지 않았지만 실제 어휘를 외우고 응시를 하시면 어휘가 되게 어렵다 이렇진 않아요. 근데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다 모르겠어 이런 거지. 이제 실제 공부를 하고 응시를 하면 어휘는 아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어쩌다 한두 개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법을 옛날부터 잘했든 못했든 아무튼 학교 때도 문법은 어려워했죠. 그래서 문법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고 실제 나오는 유형도 이렇게 영작형은 일단 밑줄도 없으면 어쩌란 얘기죠. 해석도 해야 하고 출제 포인트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고난도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법이 어렵고 단 어법도 유형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처음 보면 뭐야 어쩌라는 거지? 이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성실하게 6개월 이상 공부하시면 그리고 또 이 유형의 적용 훈련은 좀 하셔야죠. 아무 훈련 안 하고 그냥 맞출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 훈련만 하시면 지금 난이도는 그렇게 못 풀 정도로 되지 않아요. 다 맞추고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출제하고 있습니다. 유형이 어렵습니다. 문법은. 자, 그다음에 독해가 가장 친숙하죠. 학교 다닐 때 봤던 주제 제목 요지 찾기, 빈칸에 뭐 넣을까, 그죠? 또 뭐 있을까요? 글의 순서 삽입. 그래서 학교 때 봤던 그 유형으로 독해는 10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법, 독해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이 있고 듣기 평가가 없어서 생활 영어라고 해서 또 뭐 관용 표현도 묻고 하긴 하는데 듣기 평가 생활 영어는 제가 여기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영어는 요즘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해석만 하면 풀 수 있는 유형이라. 그래서 요 4개 영역으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독해는 단어 외우고 해석되면 어느 정도 좀 잘 푸는데 어휘 문제나 어법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법 문제는 실제로 조금 어려운 유형도 맞습니다. 단 말씀드렸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보니까 저걸 어떻게 맞추지? 싶은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 6개월 이상 하시면 충분히 맞추는 난이도입니다.
자, 올해 국가직과 지방직계에 출제됐던 어휘 문제를 두 개씩 갖고 왔어요. 뭐 더 많지만.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어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하고 심화해서 중고등 어휘를 성실히 외워주시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색으로 체크된 애들은 중고등 어휘 중에 좀 고난도, 자주 못 보고 어려운 단어거나 특히 여기 incessant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못 봤을걸요. 요건 여러분 이런 어려운 단어는 출제가 어디서 되는 건가요? 하시던데 이거는 대학 수준 어휘입니다. 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되게 많을 텐데 이걸 그러면 이거 나온다 그러면 저 어떻게 맞춰요? 옛날 기출 문제로 출제됐던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어휘를 필수 어휘를 한 1500개 정도 기본 이론과 뭐 심화 정도에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 심화 후반부나 기출부터 제가 옛날에 출제됐던 어휘들을 제가 동의어라든지 묶어서 반복적으로 수업을 하고 또 잘 나오는 건 별표도 쳐드리고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몇 개월간. 그럼 이 정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했던 친구들 모두 어휘 다 맞고 어법도 선생님이 연습한 거에서 다 나왔어요 라고 해서 되게 평이하게 다 잘 맞춰서 고득점 많이 받았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난이도의 얘기 좀 전에 같이 한 것 같아요. 문법은 유형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서도 못 맞출 정도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6개월 이상의 본인의 성실함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독해가 제일 쉽죠. 가장 유형도 익숙하고. 심지어 보실까요? 틀린 거 고르라 했는데 기계로 수액을 수거한다 그랬죠. 여기 기계가 아니라 바이엔드잖아. 그러니까 학교 때 일치불이치는 3, 4번에 답이 몰려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4번 답 찾고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칸 문제 한번 보실게요. 제가 난이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걸. 자, 독해에 보시면 이렇게 이 중에 알맞은 거 빈칸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해서 여러분 이거는 순접이죠. 마이너스고요. fortunately, 다행히도 이거는 죄송해요. 이게 역접이죠. 역접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 다음에 이게 순접. 창의적으로 좋은 말이죠. 순접. neutrally, 중립적으로 순접. 자, 이러면 선지만 봐도 답이 몇 번이죠? 1번. 역접. 하나뿐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쉽게?는 아니에요. 독해 10문제 중에 유형 자체도 익숙하고 난도 전체적으로 쉬운 거 많은데 여러분 와닿게 난도를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인데 고1보다는 지문이 훨씬 짧습니다. 요즘 고1 애들 지문 꽤 길거든요. 그래서 지문도 짧고 성실하게만 하시면 독해는 아마 많이 맞추실 거예요. 단 한두 문제 정도는 고2 수준이거나 조금 까다로운 거 한두 개는 깔아요. 근데 그 한두 개도 거의 맞출 수 있는 수준이지 막 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문법 독해 어휘가 좀 학교 때하고 다른 유형도 있지만 난도는 어렵지 않아요. 대신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 6개월 이상은 좀 성실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면 다 합격권 점수 맞출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트를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난이도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둘 건 뭐냐면 자, 모든 직렬을 다 넣진 못했어요. PPT 하나만 안 들어가서. 그래서 일단 많이 응시하시는 직렬이 89점. 자, 23년도에 커트가 작년에는 91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행직은 좀 너무 넘사벽이지 않아요, 여러분? 96, 94예요. 이러면 전부 다 5과목을 95, 95, 95, 95, 95 맞아도 합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커트가 되게 높아요. 그 다음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럼 89, 91이면 대충 90은 맞아야 합격인 건데 딱 90, 커트에 딱 걸리게 맞으면 최종 가서 여러분이 합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커트보다는 조금 안쪽에 여러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도 면접 가서 수월하게 여러분 해서 합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못해도 90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5과목을 90, 90, 90, 90, 90 이렇게 받으면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커트가 89니까 합격이 되겠죠. 근데 조금 불안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과목 정도는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지. 90, 90, 90, 90에 하나 정도 95.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앞에 난도가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한 5년 전에 국가직 지방직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휘도 수능 어휘 별로 안 나왔어요. 몇 개만 나오고 되게 어려운 단어들, 기출 어휘의 그 어려운 단어들 중에서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 이후에 5년 동안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평이하게 출제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커리를 성실히 타면 다 합격할 점수 나올 수 있게. 그 얘기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평이하게 주되 행정, 법이나 전공은 좀 어렵게 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도가 쉬워서 충분히 할만한데 단 여기서 문제는 커트라인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쉽다고 해서 우습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과목도 아니고 5과목을 고르게 90점 이상 맞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아요. 한 과목만 한 6개월 공부해서 90점 맞는 건 할만해. 한 2과목 정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6개월, 8개월, 9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5과목, 그리고 과목별로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 많은 분량의 5과목을 다 90점 이상? 90도 안 돼. 하나 정도는 95도 나와줘야 돼.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난도가 쉽기 때문에 누구나 성실히 공부하면 합격 점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5과목 다 이렇게 합격권의 점수를 받기에는 커트가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한두 번 깔짝 뭐 한 두어 달 문제 바짝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 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내년까지, 지금 7월이라고 보면 7월부터 내년까지 6개월 이상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이 슬럼프도 올 것이고 지겨울 때도 있고 열심히 하는데 점수 왜 안 나? 이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 고비를 넘기고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게 장기 레이스를 가셔야 한다는 건 마음에 알고 그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진 않지만 그 노력이 한두 달에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하고 유형하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커트까지 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부터 그 긴 레이스를 가야 할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연간 커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시험 본 친구들 다, 저하고 공부했던 친구들 다 봤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 아니라 누구한테 수업을 들어도 여러분 다 가르쳤던 수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도 충분히 문법도 다 잘 맞았어요. 어휘도 잘 맞았어요 해서 지금 국가직, 특히 지방직까지는 공부할 기간이 2달이 더 있죠. 그래서 지방직에 합격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 연락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겁먹거나 하진 마세요. 대신 이게 한두 달 할 건 아니니까 커트가 높다는 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시험 때까지 어떤 커리큘럼이 기다리고 있느냐. 모든 강좌는 2달입니다. 그래서 기본 1월이 7, 8월에 개강을 할 거고요. 심화가 그 다음 9, 10월, 자 11, 12월에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쫙 풀어줄 거고요. 자, 내년 1, 2월에는 다시 요약 정리와 예상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국가 직전에 3월달, 그리고 지방 직전에 5월달 한 달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사이에 디테일한 내용과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 학습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해야 하고 뭘 이뤄야 할지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강좌 1, 2주 전에 또 교수님들이 오리엔테이션 강좌를 찍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 달이 만약에 심하면 심화 개강 1, 2주 전에 심화 이론 강좌에 대한 OT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연간 어떤 과정이 있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월에 기본 이론이고 지금 7월에 처음 공무원 영어를 한다 하시면 그냥 기본으로 들어오세요. 기초부터 미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본을 듣고 한 2단원 정도, 그러니까 5강 정도 나갔는데 나 너무 어려워, 50%도 이해가 안 되라고 하시면 기초입문 강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완강을 해서 끝나는데 강좌가 짧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중등 어휘하고 중학생 기초하고 또 기본 이론 내용 50%를 같이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해요. 그걸 그러니까 5강까지 기본 이론 들었는데 나 못 따라가겠어 하시면 이걸 듣고 오시는 게 100배 더 수월해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7월에 기본 이론인데 기초입문이 이제 본 걸 있다는 걸 봤어요. 그럼 나 기초입문 하고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기본 이론부터도 들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기본 이론 하면서 기초 내용인데 여러분이 오래돼서 까먹었거나 앞으로 또 너무 센 기초라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기초 내용이 있으면 제가 수업 때 다 합니다. 밑바닥부터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본부터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너무 안 했고 그다음에 공부 베이스가 너무 없고 너무 두렵고 이렇다 하면 이게 강좌가 길지 않으니까 이걸 듣고 오는 게 낫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부터 하면 지금이 6월이면 뭐 슬슬 6월 달에 기초입문 강좌 듣고 기본 이론 오시면 되는데, 지금이 7월 기본 이론 개강할 때다 하시면 그냥 기본부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에서는 여기 적어놨죠. 말하자면 수학 공식 외우는 거예요. 여기선 이론 위주예요. 문제는 풀어봐야 조금 10% 20%. 그래서 수학 공식을 외워야 문제에 손을 대겠죠. 그래서 이론을 여기서 완성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본 영문법 내용과 출제 포인트 반복 정리할 거고요. 독해 문법 풀기 위해 필요한 어휘들 여기서 수업을 합니다. 어근 접사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 열심히 외워주시면 이제 9월에 심화 이론에서 여러분이 드디어 문제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11월에 하는 기출문제는 실전 난이도예요.
근데 너무 기본 이론 다음에 실전을 바로 풀면 갭이 커서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심화에서는 그 가운데 완충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보다 조금 문장이 짧거나 약간 난이도를 낮춘 문제를 가지고 배웠던 이론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렇게 이론과 문제 적용이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1, 12월 2달 동안은 역대 공무원 기출 여러분 문항수가 되게 많아요. 예, 그거를 이제 풀어봐야죠. 실전 문제를 많이 풀면서 또 성적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미 기출을 들은 재신행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문제 답이 기억날 수 있어서 이제 셀렉션, 한 7개년 정도 문제 중에 우수문항 좀 셀렉션 한 것과 그 다음에 새로운 예상 문제 합쳐서 이렇게 풀이 진행을 하고요. 내년 1, 2월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이를 쫙 했는데 시험 임박해 오고 있죠. 한 100일 남은 시점입니다. 이때 기출 때 문제 풀이만 거의 하거든요. 문제가 많아서 문제 풀이만 해도 바빠요. 문제 풀이 하면서 좀 필요한 것들 정리를 하는데 이게 또 듬성듬성 옛날에 했던 것들을 좀 까먹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이 엑기스 문제 풀이에서는 핵심 요약,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관련된 예상 문제를 풀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배울 거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동형에서 그럼 배울 건 뭐냐? 시간 안배라던가 오답을 피하는 것이라던가, 예, 그리고 문제 풀면서 또 그냥 영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 풀면서 또 주의하고 멘탈 잡아야 할 이런 소소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형에서는 동형 나름대로 여러분 또 배울 것들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실전 문제를 풀고 그 자리에서 해설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아리까리한 거 만났을 때 1번부터 어려워, 멘탈 흔들렸어, 어떻게, 이런 것들도 수업을 하면서 미리 여기서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저하고 앞으로 같이 갈 전체 풀 컬입니다. 자, 커리에 대한 소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죠, 여러분? 예, 그 열정 가지고 지금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 변치 않고 성실하게만 수업 듣고 복습 잘하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건 제 몫이에요. 대신 가운데 나오고 하지 않고 힘들고 지겨운 거 참고 버티고 여러분이 따라오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그만한 점수와 합격은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는 7월에 새로운 개강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